안녕하세요. 지속가능금융랩 2기 발표를 맡은 이영석입니다. 지금부터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의 배경에 대한 서론과 데이터 선정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초 통계 분석과 주요 결과 및 지사점 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기존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드립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선행 연구인 스키너의 논문은 녹색 특허를 가진 기업일수록 자발적 공시를 많이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리의 논문에서는 공동 특허의 경우 기술 유출 우려 때문에 오히려 공시를 줄인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해지는 녹색 특허 중 기후 특허에서 금융시장의 반응이 유의미하게 달랐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색 혁신은 기술 난이도가 높아 협업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실제로 녹색 혁신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은 공동 연구를 얼마나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것이 기업의 재무적 성과나 효율성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녹색 특허 관련 데이터의 샘플 피리어드 선정한 OECD 보고서를 참고하여 녹색 특허가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왜곡이 발생하기 전인 2020년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2009년 미국 특허청이 녹색 특허의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심사 대상 우선권을 주며 녹색 특허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자 진행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전후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샘플 피리어드를 설정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특허 데이터와 재무 데이터를 함께 보고 싶었기 때문에 세 가지 데이터를 결합했습니다. 첫째, 미국 특허청 USPTO에서 공개하는 특허 출원인 데이터로 공동 특허 여부를 확인하고 CPC 및 IPC 데이터를 활용하여 녹색 기술 여부를 식별했습니다. 여기서 녹색 기술은 IPC Green Inventory에 등재된 환경 건전성 기술 분류에 해당하는 특허로 정의했습니다. 둘째, 코겐이 제작하여 공개한 연결 테이블을 활용해 특허와 기업을 매칭했습니다. 해당 테이블은 특허 번호와 특허를 제공한 기업 코드인 펌너 변수를 매칭하여 재무 변수와 함께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도록 돕는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WRDS의 재무 데이터와 결합하여 기업의 재무 상태와 특허 활동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최종 데이터셋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기초 통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특허를 단독 특허와 공동 특허로 나누어 녹색 특허의 비중을 살펴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단독 특허 중에서 녹색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공동 특허 중에서 녹색 특허의 비율은 6.3%로 훨씬 높게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녹색 기술이 일반 기술보다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단독 연구보다는 협업을 통해 개발될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범위를 기후 특허로 좁혀봐도 앞서 살펴보았던 결과의 경향성 역시 유사했습니다. 단독 특허보다 공동 특허에서 내에서 기후 관련 기술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강도는 녹색 혁신 전반에서 관찰된 효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일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표본이 적은 기후 특허보다 녹색 특허와 공동 특허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후 살펴볼 집단 간 비교 역시 녹색 특허로 비교할 예정입니다. 녹색 특허로 집단 간 비교를 하기 전 방금과 동일한 내용을 공동 단독으로 나눈 것이 아닌 녹색, 비녹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일반적인 비녹색 특허의 경우 공동 특허 비율이 2.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녹색 특허의 경우 그 비율이 3.41%로 더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녹색 특허를 낸 산업군을 확인했습니다. 산업군 분류 변수인 SIC 코드를 기준으로 녹색 특허를 표본 기간 내 최소 한 개라도 보유한 기업을 남겨 그 안에서 가장 녹색 특허를 많이 낸 탑 15 산업군을 전체 특허 중 녹색 특허의 비율 기준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상위 산업들은 자동차, 전자부품, 엔진 부품 등 기술 집약적이면서 동시에 환경오염 규모가 큰 산업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코헨의 발견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환경규제, 시장 압력, 기술적 역량이 결합된 산업일수록 녹색 혁신 투자 인센티브가 더 높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녹색 특허와 재무 요소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 1은 non-green-form으로 앞서 말씀드린 샘플 피리어드에서 녹색 특허를 하나도 내지 않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 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녹색 특허수를 기업 보유 전체 특허수로 나눈 green ratio라는 비율 변수를 제작하여 녹색 기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녹색 기업 내에서도 녹색 특허 보유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green ratio 변수에서 상위 25%를 차지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녹색 기업으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데이터 전처리 후 분포 확인 결과 외도가 4.58로 나타나 평균과 중간값을 동시에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 25%를 Green Leader라는 그룹 3로 제작하였고 나머지 하위 75% 기업을 Ordinary Green Firm이라는 그룹 2로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에 분석을 할 때 기업별 여러 개의 특허를 가질 경우 특허를 낸 당시의 재무 데이터가 궁금한 것이고
갖고 있는 재무 데이터가 연도 레벨이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낸 특허 수만큼 가중치를 두어 평균값을 구해 분석에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뒤에 웨이티드라고 적힌 경우 이와 같이 연도 기준 가중평균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결과 파트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규모입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그룹을 3개로 나누었을 때 녹색 특허를 하나도 내지 않은 그룹의 규모가 가장 작았으며 상위 25% 녹색 기업은 두 번째로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녹색 특허를 했지만 상위 25%에 들지 않은 그룹은 가장 규모가 크며 동시에 가장 높은 ROA와 부채 비율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 그룹 2는 자산 대비 특허 비율에서도 가장 큰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그룹 2를 대규모 종합기업이라 해석하였습니다. 또한 그룹 3는 논그린 대비 큰 기업 규모를 가진과 동시에 가장 높은 공동특허 비율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 전문화 전략을 취하는 혁신 기업이라 해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 개의 그룹 사이에서 논그린 기업 대비 녹색 기업이 가지는 특징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는 결과는 모두 상대적인 결과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녹색 기업은 특허를 자산 대비 더 많이 출원하였으며 R&D 비용을 더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특허 대비 공동 특허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앞서 서머리 스탯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공동 특허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렇게 왼쪽으로 쏠려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값을 확인하였을 때 눈에 띄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세 현상을 바탕으로 어떻게 녹색 기업은 비교적 적은 R&D 집중도에 대비해 높은 특허 창출력을 가지는지 의문이 들었고 추후에 이러한 현상을 실제로 공동 연구를 통한 R&D 비용의 분담이 기여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인사이트 3 역시 녹색 기업과 비녹색 기업에 집중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 기업은 R&D 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린 기업이 왜 비교적 레버리지를 높게 가져가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레버리지가 높지만 규모 대비 R&D 비용이 낮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 레버리지를 사용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레버리지를 이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 금융의 중요성이 올라가면서 시장이 ESG 기업에 여러 혜택을 주고 있고 레버리지를 많이 쓰기 위해 녹색 특허를 출원하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 이런 요인 외에도 어떤 요인이 있을지 확인해 보는 것 역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특허와 재무를 최대한 연결하는 데이터를 제작하였고 녹색 특허 비중으로 기업의 녹색 혁신 관심도를 설정하여 기초적인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책 압력 등 외부적인 요인이 녹색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선행 연구 논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 해석 수준과 정책 등의 외부 요인, 기업 내부 요인의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하였고 인과적 해석이 어렵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의 선택이 녹색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적절한 외생적인 정책 충격을 활용한 DID 분석 기법으로 외부 규제 환경이 영향을 제외한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종 보고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